그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유발 할라리 그분이 쓴 책에도 호모 사피엔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와 있는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레슨 교훈이라고 할까요? 뭐 그 내용도 보면 저는 그 부분 공감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그런 자질,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짓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발 할랄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뭐 처음, 중간, 끝이 있는 것처럼 플롯이 있잖아요. 플롯. 그죠? 이야기는 서사적인 면이 있죠. 흐름이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 또 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배경이 나와야 되고 시공간, 사건들, 그죠? 일어난 일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인간이 모여서 언어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언어를 가지고 문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그죠? 언어 문법이죠. 처럼 이야기에 대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토리 그래머.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옛날에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사가 되면 뻔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있잖아. 오늘 아침에 오늘 뛰어나오는데 있잖아. 세상에 앞에서 강아지가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글쎄. 그랬어요? 아니 뭐 내가 뭐 강아지 처음 보는 강아지 어떻게 해. 근데 닭이 돌이 내 앞에 딱 앉잖아. 얼마나 이쁜지. 하얀들이 그냥 푸석푸석하게 얼마나 이쁜지. 그랬어 선생님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긴. 야 난 누구냐라고 했더니 얘가 글쎄 말을 하네 말을. 쌤 말도 안 돼요. 아이들은 말도 안 돼요라고 말을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새로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야기 그랜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 문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물만 새롭게 만들고 사건만 연결시키고 장소만 나오면은 얼마든지 이야기가 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는 꾼이라고 하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하는 선생님이 참 좋다. 예, 재밌는 이야기. 뭐 감동이 있고 주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이들은요,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 아주 좋아합니다. 예, 뭐 한 시간 뭐 금방 지나가도 애들이 그냥 이걸 이제 상으로 주로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면 도의학이죠. 우리가 3, 4학년군에서는 회의란 말이 나왔죠. 그죠? 회의가 나왔고,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적극적인 부분만 있죠. 회의에서 적극적인 교환.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미약하죠. 3, 4학년보다, 회의가 있다. 적극적으로 주고받아야지.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4학년군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는데 이 의견이 개인의 의견이면 확실하죠. 사실은 3, 4학년군에서도. 그죠? 근데 이제 5, 6학년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본인의 의견이지만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조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조정. 물론 여기서 조정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 혼자 조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게 느껴지는 거는 혼자를 포함한 다중이 함께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럿이 모였어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3, 4학년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고받긴 하죠. 그죠? 교환은 해요. 근데 교환이라고 하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가 말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누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5, 6학년에서는 교환 플러스 더하기 죄송합니다.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닌데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제자가 누가 된다 그러면 합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국어과 또는 뭐 초등학교 교육과정 임고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읽어보면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3, 4학년의 회의에 의견을 주고받는 건데 5, 6학년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도의를 하는구나. 좀 다르죠. 그죠? 점점 이렇게 교육과정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이제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6학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듣기 말하기 항목이 지금 7개나 되잖아요. 5, 6학년 분에서는. 그러니까 배워야 될 성취 기준이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그 3, 4학년군은 다 6개고요. 1, 2학년군은 5개잖아요. 저기 그 6개네요. 뭐 개수로 보면 뭐 1개 정도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개수로도 많아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학년군의 학생들의 인지, 언어 발달에 대한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수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정리하며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요. 말할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읽기에서 여러분 독서에서 사실은 뭐 독서는 내가 준비가 되고 책이 있으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쓰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을 바로 쓸 수도 있지만은 쓰기 전에 무엇인가를 만들죠. 생성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잖아요. 그죠? 아이디어 생성하기. 그런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또 조직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로 본격적인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쳐 쓰기를 하고. 물론 읽으면서 고쳐 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말하기도 즉석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런 자유 없이 주고받는. 그런데 대부분의 공식적인 말하기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전에 말하기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개인이 준비해서 구성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 6학년이 되면서 나오는 게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매체 문식성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미디어 리트러시라는 말도 쓰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뭐 아주 쉬운 것은 우리가 그죠? 파워포인트 같은 걸 많이 쓰죠. 요즘에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한글 문서로도 요즘엔 가능하고 저도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긴 미약한데 워낙 또 툴 자체가 또 잘 갖춰져 있고 영상도 링크 시키는 거 어렵지도 않죠. 바로바로 웹사이트와 연결시켜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5, 6학년 수준에서 실과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2025 개정 교육 과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에 AI 관련 또는 뭐 정보 이해 차원에서 그죠? 뭐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AI도 중요하고 사실 뭐 IoT도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코딩 그래서 그냥 쉽게 코딩 교육을 지금 뭐 5, 6학년 실과를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도 뜻깊게 말하기 영역에서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론 뭐 여기서 여러분 신문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IT란 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추론하기가 나오죠. 특히 말하기 위해서. 읽기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면 듣는다. 상당히 고차적인 기능 아닙니까? 듣기, 말하기, 듣기에서 가장 고차적인 게 뭘까? 상상하기일까? 추론하기일까? 평가하기일까? 예, 감상하기일까? 그죠? 시를 듣고 감상을 느꼈죠. 추론하기가 큰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자꾸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3, 4학년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오진 않았네요. 추론하기, 그죠? 안 나왔는데, 추론하면 듣기 안 나왔는데, 지금 5, 6학년에서 처음으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기나 다른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추론하지 못할까요? 가능한데. 이를테면, 선생님이 책 한 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실에 있는 책 한 권 가져와가지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가 직접 만든 그런 글들을 해가지고 읽어주잖아요. 아니면 이야기 들려줍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이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지산이 올라가는데 지산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 이름이 하늘서공원이에요. 하늘서공원. 하늘서공원이에요. 조그마한 소공원인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작은 소공원인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만 강아지 목줄을 하기도 전에 우리 강아지가 내려가더니 쫓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얀 털을, 긴 털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주인과 함께 아마 산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당황한 거죠.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곳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차가 다니는 찻길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나 막 서순간 막 해서 빨리 쫓아가려고 했죠. 근데 저 밑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혹시 강아지랑 산책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너 누구냐? 미숙이냐? 그러는 사이에 우리 강아지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추론하기죠. 짐작하기죠. 최소한 제가 말한 이런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리하기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 6학년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죠, 여러분. 추론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태도입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수업이 뭐 때로 그냥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이거는 5, 6학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시대에 특히나 공감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